저는 바디 프로필 끝나고 2달 만에 10kg가 쪘어요. 인생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난 적이 없었는데, 이게 뭐 제가 운동을 하면서 벌크업을 한 게 아니라, 운동은 당연히 했는데 계획적인 그런 벌크업이 아니라 그냥 먹은 거예요. 심지어 거의 소주 한 병씩 같이, 음식이랑 배달 음식에 소주 한 병, 뭐 2병 먹을 때도 있고, 뭐 소주 한 병에 맥주 마실 때도 있고, 그리고 보통 디저트, 빵, 크로플 입에도 거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좀 단 게 더 훨씬 많이 당기고, 도너츠 같은 거, 노티드, 진짜 쳐다보지도 않았던, 뭔지도 몰랐던 가게인데 막 제가 찾아보면서 더 맛있는 디저트를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는 인생에서 저도 처음 겪어봤고, 진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치킨에 소주를 마셨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무조건 디저트까지 후식을 먹어야 그날 이제 입이 닫히는 그런 생활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2달 만에 진짜 10kg가 찌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어플을 계속 지웠다가 또 다시 깔고, 지웠다가 다시 깔고, 이게 무한 반복이었어요. 지금은 현재 또 지워져 있는데, 제가 2번째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면서 지금 한 70일, 6, 70일 정도를 소주도 입에 안 대고, 치킨도 입에 대지 않고, 이런 디저트도 스타벅스에서 한두 번 먹었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정도로 입이 막 터질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진짜 극단적인 다이어트 이후에는 이런 뭔가 식습관,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이런 걸 좋아했던 분들은 다이어트 때 진짜 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안녕하세요, 잭슨이에요.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겪은 폭식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었던 일이라 엄청 당스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많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고쳐 나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 의지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다짐하고도 매일매일 다시 먹고 있는 새벽에 저를 마주치면서 엄청 인생에서 진짜 크게 맞아보는 좀 자괴감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냐면 케이크입니다. 프로틴 케이크. 제가 아침마다 만들어 먹고 있는 프로틴 케이크인데요. 영양 성분이 제가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맛있으면서도 영양이 가득한 그런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3가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죄책감을 버리는 거예요. 막 맛있게 뭔가를 먹고 나서 뭔가 그걸 먹은 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거나 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면 이게 헤어날 수 없는 뭔가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죄책감 버리기. 2번째는 이벤트 만들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2번째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식단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거의 막바지예요. 오늘로 D-8일이라 거의 끝나가고, 그리고 3번째 방법은 맛있게 다이어트하기. 지금처럼 제가 먹고 있는 프로틴 케이크처럼 본인 입맛에 맛있는 식단을 끊임없이 조금씩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으로 저는 첫 번째 바디 프로필 때 겪었던 좀 힘들었던 그 폭식 그리고 식이장애를 극복을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어지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폭식증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건 죄책감 줄이기예요. 바디 프로필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평소와는 달리 식탐이 생기거나 폭식증이 생기는 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자책하는 걸 계속 반복하다가 잘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전문적으로 이런 업을 진행을 하는 보디빌더들도 매번 겪는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죄책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당연히 어설프게 다이어트 한 게 아니라 진짜 빡세게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만이 이런 후폭풍을 그만큼 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다이어트를 잘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 정도로 열심히 다이어트도 성공을 한 만큼 나라는 사람은 폭식증, 이 후유증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더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빌더들도 매번 대회 때마다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 이후에 후폭풍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저는 지금 트레이너를 하고 있지만 트레이너조차 심지어 일반인은 얼마나 이런 경험들이 낯설고 놀랍고 힘들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런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조금씩 받아들이고 이겨내기 위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혹시 식이장애를 겪고 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극복해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부분도 느끼면서 다들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계속 스스로 자기감시처럼 반복해서 마음속에 계속 새겨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결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 전보다 뭔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쓸 수도 있으니 유튜브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것들을 좀 자주 보면서 죄책감을 계속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평생 똑같은 타이트한 그런 스타일로 계속 할 수 없는 것처럼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조금 패턴을 만들어 가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바디 프로필을 다시 예약을 하면서 좀 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D-8일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체지방률이 한 5% 4% 내외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남은 일주일 동안 3%까지 좀 더 떨어뜨려 보려고 식단과 공복 유산소를 좀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예약을 해놓고도 한동안 좀 식단을 바로 시작을 하지는 못했어요. 폭식이 바로 해결된 건 아니었고 예약을 하고도 뭔가 이벤트를 방해하는 약속이 생기거나 아니면 회식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이것도 사실 변명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다시 식단 관리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뭔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이벤트를 준비하는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괜히 또 뭔가 강박관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3개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3개월 사이 한 70 며칠 7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제 예약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날짜가 D-70, 69 막 이렇게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다시 마음 잡고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스스로 확실히 좀 생기더라고요. 꼭 뭐 바디 프로필 바프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예를 들면 이제 곧 여름이 또 다가오니까 여름 어떤 날짜 예를 들어 7월 며칠에 나는 바다 아니면 야외 수영장 좋은 데 많잖아요.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이태원 해밀턴 호텔이나 어디죠? 호텔 신라 호텔 반얀트리 거기도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태원에 또 새로 생긴 데 그 이름이 생각 지금 안 나는데 거기도 수영장 엄청 이쁘고 야외에서 칵테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하는 그런 거를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겠다
그것도 미리 뭐 숙소를 예약을 해놓는 방법이 있겠죠. 야외 수영장이 잘 되어 있는 이쁜 그런 수영장 그런 곳에 딸린 호텔 숙박,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쁘든 여름 대비를 하든 확실한 날짜를 딱 픽스를 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제 회원님 중에 한 명은 6월 초에 그 월디페 유명한 그 행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제 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고 식단을 짜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만의 뭔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좀 긍정적인 이벤트를 기대되는 이벤트를 좀 만들면 아무래도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꼭 한 가지 새로운 이벤트를 세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다이어트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다면 그전처럼 무식하게,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극단적으로 좀 제한적인 음식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최대한 맛있게 식단을 구성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계속 이걸 일부러 먹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이번 바디 프로필 두 번째 준비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고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요소는 저는 이 아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침이 지금 맛은 없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아침이 너무 맛있어서 이 다이어트가 진짜 덜 힘들었어요. 힘들다는 생각도 솔직히 거의 해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침을 일단 맛있게 좀 많이, 그러니까 비중을 먹는 전체 하루 칼로리 중에, 섭취 칼로리 중에 좀 많은 비중으로 아침을 딱 때려놓고 나니까 하루가 좀 더 힘이 나고, 하루 그 나머지 일상에서 식단이 조금 제한적이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걸 맛있게 나는 또 먹고 시작을 하루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아침을 최대한 맛있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 프로틴 파우더랑 계란 그리고 아몬드 버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맛있게 아침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저 같은 트레이너들이 이제 또 많이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 닭고야잖아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저도 지난번 바디 프로필 때는 그것밖에 안 먹었어요. 다른 거는 아예 입에도 안 대고 진짜 딱 그걸로만 탄단지를 구성해서 딱 먹었는데, 이번에는 차이점이 일단 제일 중요한 단백질이 닭가슴살 뿐만 아니라 이런 생선류, 저는 진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고기파거든요.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영양분을 섭취해보기 위해서 시범, 크리스 범스테드라는 유명한 올림피아 사관왕 선수를 좀 많이 참고를 해서, 그분이 이제 이 흰살 생선, 이거는 코스코에서 파는 틸라피아인데 뭐 대체를 하자면 대구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연어. 이 두 개가 또 제 식단에 있어서 닭가슴살로 인한 스트레스를 훨씬 경감시켜줬어요. 이건 자기 전에 먹었고 마지막 식사에, 틸라피아는 운동 전, 운동 후 이런 시점에 좀 많이 먹었었거든요. 둘 다 요리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전자레인지 용기에 야채랑 원하는 탄수화물, 뭐 밥이 됐든 감자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뭐 어떤 탄수화물과 같이, 아니면 야채, 뭐 원하시는 야채 그런 것들을 돌려가지고 그냥 한 2-3분만 돌리면 완전 다 익은 채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란이랑 남백, 이게 진짜 큰 힘이 됐어요, 저한테. 이 계란에 노른자에 지방이 많이 함유가 돼 있다 보니까 워낙 좋은 지방인데, 그래서 이제 먹을 때 계란 하나에 남백을 추가해서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는 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니까 탄단지 맞추기도 쉽고 제한적인, 기존에는 저는 올리브 오일로만 지방을 거의 채웠거든요. 근데 이번 기간에는 다이어트 하면서 올리브 오일을 최대한 많이 줄이고, 계란의 노른자나 아몬드 버터나, 이건 미국의 보디빌더들이 아몬드 버터를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지방 아몬드로 구성된, 이거는 첨가물이 아예 없어요. 아몬드로만 만든 그런 제품인데 대신에 좀 비싸서 거의 다 먹어서 이번에 제가 코스트코에서 산 아몬드로 직접 이 아몬드 버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보카도, 이거 냉동으로, 이것도 코스트코에서 파는 건데
있는데 지방군을 다양한 제품으로, 다양한 식품으로 이렇게 섭취를 해보는 게 저는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를 병행을 해보면서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스를 저는 올리브 오일 외에는 뿌린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번 다이어트 때. 근데 이거 다들, 특히나 해외 보디빌더들이 많이 먹는 이런 스리라차 소스나 케첩, 이것도 칼로리가 엄청 낮은 케첩이고,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할라피뇨 케첩으로 사봤는데 맛있어요. 매콤한데. 그리고 이것도 옐로우 머스타드, 달지 않고 약간 짠맛이 주로 돼 있는 건데 칼로리도 낮고, 이게 100g당 77칼로리니까 한 10g 뿌린다 치면 7칼로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먹어주면서 훨씬 입맛을 돋굴 수 있고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적극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로 칼로리 음료. 지난 그 다이어트 때는 입에도 안 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로 칼로리고 들어있는 나트륨만 어느 정도 뭔가 제약을 하고 싶다 하면 나트륨만 신경을 좀 썼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건 뭐 몇 끼니마다 먹진 않지만 이번 다이어트 기간에는 한 끼 정도는 제로 슈거 펩시랑, 뭐 이거 제로 콜라가 됐든 뭐 다른 제로 칼로리 음료가 됐든 어쨌든 이걸 또 하루에 한두 번 먹어주면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또 줄여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단들을 쭉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한 2주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너무 좀 번거로우실 거고,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다이어트 기간이 얼마나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좀 변화를 주면서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훨씬 더 줄여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피드 데이라고 여자 기준으로 체지방률 20%, 남자 기준으로 이제 한 15% 정도 이제 내려오면은 주기적으로 정체기가 찾아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체중이 이렇게 쭉 잘 줄어들다가 이렇게 쭉 한 1주, 2주 정도 정체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평소에 먹던 탄수화물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이틀 48시간을 보내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몸에서 다시 대사를 일으키는 그런 치팅이라고 하는, 몸을 속이는 그런 식단을 추가를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평소에 먹던 탄수화물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는 이틀이 일주일에 생기니까, 그 이틀 동안 내가 평소 먹고 싶은 때 참았던 탄수화물을 그때 좀 더 많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5일간의 참았던 다이어트를 좀 더 스트레스를 줄여가면서 맛있게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서 정체기도 돌파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피드 데이 또한 식단을 구성하실 때 한번 꼭 넣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운동을 하시고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프로틴 쉐이크를, 맛있는 프로틴을 당연히 구매를 하셔야 될 거고, 달달한 뭐 초코 맛이든 좋아하시는 바닐라든 뭐 어떤 맛이든 그냥 물에 타서 드시지 않고, 물에 타 놓고 냉동실에 한 2시간, 2-3시간 정도 넣어놨다가 꺼내 드시면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스무디 먹는 느낌으로 드실 수 있어서 뭔가 디저트를 대체할 만한 그런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 프로틴 빵을 계속 만들어 먹고 있거든요. 프로틴 팬케이크를 할 때도 있고 프로틴 빵을 만들 때도 있는데, 이때 이제 또 프로틴 파우더를 잘 활용을 해서 우유를 넣어도 되고, 뭐 우유를 안 넣더라도 계란, 흰자나 계란 이렇게 넣어가지고 반죽을 미리 해놨다가 뭐 전자레인지에만 데워도 빵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븐이 있거나 팬이 있으면 팬케이크로 해 드시면 이런 디저트에 대한 욕구나 갈망들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탄단지를 내가 원하는 만큼 구성을 딱 균형 잡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 식단으로 이렇게 프로틴 베이킹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때까지 제가 폭식증을 극복했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폭식증을 충분히 이 영상을 보시고 났으니 극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제안드린 방법들 3가지, 첫 번째 죄책감 줄이기, 두 번째 새로운 이벤트 만들기, 세 번째 다이어트 식단을 맛있게 구성을 해보기, 이렇게 3가지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정상적인 식단으로 돌아가는 충분한 계기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지금 준비 중인 두 번째 바디 프로필,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촬영에 대한 바디 프로필 영상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게 식단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시죠. 파이팅입니다.